총체적 난국인데 수영을 맞지 않는 타입이야 수영을 많이 안 한 타입인 거죠. 많이 하는데. 자, 안녕하세요 코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저희가 이제 다른 촬영 끝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제 약간 사심을 채우는 컨텐츠를 좀 만들고자 하거든요. 예. 저도 지금 매일 수영을 하는 입장에서 코치님이 항상 여기 이렇게 계신데 궁금한 걸 코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너무 내 얘기를 안 물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네. 제가 막 준비해온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해서 그냥 네.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 저도 가볍게 한번 답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코치님도 이거를 제 질문을 미리 듣고 준비해 오신 게 아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영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되는 몇 가지는 일단 체력적인 문제. 되게 빨리 지치고 처음에 입수할 때는 괜찮은데 계속 몇 번의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법을 떠나서 전반적인 저의 가장 큰 고민과 문제점이고요. 영법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병이 요즘에 가장 안 돼서 오히려 배영과 평영은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하는 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병에 비해서 잘 되다 보니까 배영과 평영은 상대적으로 좀 재밌고 저병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저포자라고. 특히 저병에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고 업킥, 다운킥 둘 다 잘 안 돼요. 발이 모여서 물을 차지 못하고 물이 흩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같이 클럽안에서 수영하시던 분이 제 저병을 이렇게 보시더니 호흡이 너무 길다. 출수한 다음에 빨리 호흡을 하고 빨리 고개를 떨어뜨려서 가슴을 눌러야 되는데 올라온 다음에 호흡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몸을 한 번씩 더 들더라.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타이밍도 안 맞고 떨어질 때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퍼져서 후반이 될수록 IM100 4개 하세요 하면은 마지막 3개 4개째는 막 저병 대신 자유형하고 막 일단 첫 번째가 그거죠. 저병이 힘들다. 왜 힘들까? 다른 종목은 안 그러는데 저병은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서 고민이다라는 거 있는데 남들이 지적할 때는 두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발차기 찰 때 물이 안 밀린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이 너무 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부터 얘기하자면은 일단 호흡이 긴 거는요 마시지만 않고 뱉었다 마시는 동작이 추가가 됐을 수 있어요. 머리가 나왔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면서 쭉 올라와서 그 다음에 다시 머리가 들어가서 뱉어야 되는데 네. 떠 있는 동작에서 뱉었다가 마셔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꾸 위로 뜨려고 하는 추진력만 이용을 하시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차기 때 물이 안 밀린다는 거는요 네. 거의 90% 발목 유연성이 없어서요. 맞습니다. 거의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네. 아마 발목 유연성이 그 정도면은 앉아가지고 발목이 펴지지가 않을 거예요. 네. 예, 그건 거의 발차기 안 차신 분들이 공통적인 거고 네. 저병은 수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힘이라는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저병은 수영 중에서도 근력 운동이 가능한. 예, 파워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네. 우리 선수들 말 안 듣거나 힘을 키우려면 저병 시켜요. 저병이 그만큼 힘든 종목이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운동하는 애들도 저병 200m로 지구력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병이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게 쉬운 종목이 아닌 이유는 그만큼 파워라는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체력적으로 너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호흡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힘의 분배예요. 네. 캐치에서 피니시까지 힘을 써야죠. 네. 그리고 리커버리 할 때는 힘이 빠져야 되는데 리커버리 할 때도 힘, 피니시 할 때도 힘을 줬다 뺐다가 안 되고 힘만 계속 주고 있으니까는 남들 저병하는 것보다 곱하기 2로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저병 리커버리 할 때 힘을 빼야 되고 캐치 풀을 할 때 힘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병 리커버리 때 힘을 어떻게 빼요? 그럼 어떻게 빼요? 어떻게 빼요? 힘이 안 빠질 거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리커버리 때 힘이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힘을 못 빼는 경우는요 네. 충분한 추진력이 없는 경우예요. 아, 그쵸.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힘 빼라 못 빼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피니시가 됐으면 몸이 약간 대각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쵸? 네. 날아가고 있는 중에 리커버리를 하게 되면 힘을 빼서 네. 올 수 있는데 네. 이 날아가다가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언제 힘을 빼고 있어요. 빨리 와야지 앞으로. 네. 그래야 뭔가 저병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힘을 못 빼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저병에서 힘을 빼라 그거는 추진력이 더 세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밀고 있다가 한쪽 팔을 빼면은 네. 얘가 툭 가죠. 네. 예, 그런 것처럼 피니시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물 받고 나왔을 때 네. 자기 어깨 옆에까지는요 네네. 그런 반동으로 와야 반동을 돼요. 이용해서, 네. 네,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동으로 와야 되는데 끝까지 피니시를 하지 못하니까 네. 피니시 끝나고 다시 얘를 힘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경우 때문에 힘을 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니시가 좋아야 돼요. 피니시가 좋아야 힘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피니시가 안 좋고 채공 시간이 낮은데 거기서 힘을 빼라? 당연히 못 빼죠. 지금 코치님 말을 분석해 보자면 발목 유연성이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물밀기도 잘 안 되고 물밀기가 잘 안 되니까 채공 시간도 많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들숨과 날숨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캐치 풀 동작에서 피니시가 끝까지 안 되다 보니까 리커버리 할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다 교정을 해야겠지만 네. 우선적으로 원포인트로 요거 먼저 해봐라 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피니시 동작을 끝까지 하는 거야. 아, 거의 대부분이 오다가 옆으로 빠지거든요. 네. 이게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물을 쭉 오다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밀지 못할 정도의 무게감 때문에 옆으로 빠지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이게 맞는지 알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을 끝까지 밀어서 네. 이 마지막에 미는 동작에서 몸이 살짝 뜰 수 있을 정도의 손바닥에 압력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먼저 돼야 리커버리가 조금 편하게 올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병은요 아무리 편하게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러면 어디서 조금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요 가슴 누르기예요. 네. 숄더 다운이라고 하는 그 동작에서 네. 좀 더 힘을 모으고 있다가 또 다시 가야 되는데 그 동작이 없죠. 그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저병 약간 초보 때는 아리랑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네요. 가슴 누르는 게 어쨌든 그 동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길게 들어가서 그때를 약간 회복 시간으로 그쵸. 삼고 다시 출소하고 이러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핀을 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스노클까지 끼고 팔 동작만 한다. 끝까지 피니시하고 리커버리 한 여기까지는 힘 빼고 반동으로 오는 거를 네. 연습을 한다. 그쵸. 라고 했을 때 이게 유의미하게 나 요 정도 연습하면 됐어 라고 연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될까요? 피니시 동작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 뜰 수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스노클 없이 피니시만으로 이제 채공 시간을 했을 때 내가 25m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 호흡 패턴이 나오는 그쵸. 때까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가슴 눌렀다가 당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동작 때문에 호흡이 가능한 거죠.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가 팔 신경 쓰지 말고 머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은 나머지도 이제 가능해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피니시라는 거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팔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엉덩이 위쪽까지인가요? 평형 제외한 나머지 종목 피니시는 손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지점까지. 네. 근데 대부분 물속에서 끝내요. 힘드니까. 네, 물속에서 끝내기 때문에 끝까지 얘가 리커버리가 반동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짜 수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자유형도 끝까지 피니시를 하다 보면 반동으로 오게 돼요. 근데 끝까지 피니시를 못하게 되면 여기서 힘을 쓰면서 와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한 피니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테크닉적인 요인도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병에서 힘이 안 빠지는 이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피니시의 반동 말고도 여기서 오는데 너무 수면에서 높게 오려고 해요. 최대한 낮게 와야 돼요. 그것도 어려운 게 또 너무 낮으면 물이 다 걸리거든요. 물이 걸릴 정도는 아니어도 네. 최대한 낮게 와야 되지. 여기서 가슴이 어차피 저병은 일자잖아요. 네. 일자인데 팔을 내 어깨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그냥 힘이 들어가요. 네. 이 동작 자체가 힘이 들어가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힘 빼고 모을 수 있는 범위 있죠. 네. 그 범위에서 와야지만 좀 더 힘을 뺄 수 있는 테크닉을 갖출 수 있다. 네.
근데 결국에는 피니쉬가 좀 강해서 채공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야 힘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접호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예. 체력 훈련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체력에 대한 고민은 내가 25m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50m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한 수영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고민이 좀 생겼는데 이제 인터벌에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제가 지금 헬스도 하고 있고 수영도 하고 이 두 개를 병행하면서 하면서 저를 파악해 봤을 때 지상에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는 고중량 운동도 짧은 시간 내라면은 꽤 수행 능력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런닝으로 봤을 때 제가 따로 훈련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또 그렇게 나쁜 페이스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km 정도는 한 번에 뛸 수 있는 체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독 수영은 앞에서 뭔가를 그렇게 하드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IM으로 생각하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IM 100을 한 2개, 3개 정도 하면은 그 이후에는 뭘 해도 퍼포먼스가 너무 수직 하락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개선이 될지,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수면 부족인가? 충분한 휴식이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상에서는 체력이 좋은 편인데 왜 물속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약할까? 맞아요. 그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면요, 우리가 모드라는 게 있어요. 머슬 모드라는 게 있는데, 어떤 형태에서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운동도 잘한다? 도움은 돼요. 수영 선수가 육상을 뛰는 거나 농구 선수가 뭐 다른 걸 하는 거나 그런 거 다 도움이 되죠. 근데 수영은 육상에서 하는 거보다는 물속에 들어가서 특별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수영 선수의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육상을 한다. 근데 그게 현대에 와서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효과는 있는데 그렇게 막 가성비가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 수영 선수들은 러닝을 그냥 어떤 신경계나 아니면 뭐 하체 근력 아니면 뭐 워밍업 그런 수준으로 이용하지 막 옛날처럼 인터벌로 돌고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게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전인데, 그런 것처럼 지상에서 체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수영에서 체력이 좋다고는 장담이 안 돼요. 물론 체력이 약한 사람보다 체력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수영을 3년 배운 마라톤 선수도 50m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 2시간 30분 안에 뛰는 분이거든요. 엄청 잘 뛰는 분이잖아요. 2시간 30분이면 근데 그분도 자유형으로 50m 못 가는데 운동도 잘 하시면서 못 가서니까 진짜 숨차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드예요. 머슬 모드가 스포츠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영에서 심폐지구력이 정말 좋은 장거리 선수가 타 종목에서 그런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100% 장담을 못해요. 수영 지구력은 수영으로 키워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급 드는 생각은 그럼 나는 수영이 맞지 않는 타입인가? 수영을 맞지 않는 타입이야 수영을 많이 안 한 타입인 거죠. 많이 하는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운동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수영을 생활체육인으로서 즐기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이런 타입이니까 조금 더 유유자적하게 칼로리 버닝을 목적으로 그냥 천천히 길게 하는 수영, 그냥 장거리 수영의 모드를 조금 더 가고 속도나 막 스피드 막 이런 것들 위주로는 조금 내려놓자라고 마인드셋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충분히 어떤 트레이닝으로 극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영 이전에 있어가지고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아니 무조건 수영을 내가 실력이 좋아지기만 한다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죠. 엘리트 체육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근데 생활체육은 과정을 즐기면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발달이 올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발달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제가 코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게 예를 들어 장거리 위주의 수영을 해야지, 근데 그래도 그 장거리에서 내가 지금 1500m를 28분 도는데 이걸 27분에 들고 싶고 26분에 들고 싶고 점점 줄이고 싶다.
그럼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어차피 수렴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목적이 어디냐는 거죠. 목적이 나는 그냥 뭐 샤워하러 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내 목적이 발달이 되고 싶은데 발달이 안 되면 발달이 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은 같은 강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됐어. 가장 적은 에너지로 그거를 수행하게 됐어.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발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달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강도나 적응하지 못한 양이나 그렇게 다변화를 시켜줘야 또 자극이 되고 자극에 또 적응을 하면서 발달이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든 양을 높이든 아니면 뭐 방식을 높이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선수들 가르칠 때 100짜리 10개를 하면은 지구력이 느는데 그럼 맨날 100짜리 10개만 하지 왜 50짜리 했다가 100짜리 했다가 이렇게 가냐. 같은 강도여도 네. 그걸 선수를 적응을 못 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에 적응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인 거죠. 아, 그러네요. 아니면 양을 확 줄이고 한 번은 뭐 1000m만 하고 강도 있게 하고 하루는 3000m를 아주 쉽게 돌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방법을 바꿔가면은 내 근육이 또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면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또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뭐든지 어떤 움직임의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했다는 얘기는 그 강한 강도에 내가 적응했다는 건 발달이죠. 이제 발달이 됐으니까 그거를 그 강도에 가장 효율성 있게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더 큰 강도에는 발달이 없는 거죠. 근데 발달이 돼서 적응을 했죠? 칼로리 버닝을 통해서 난 똑같이 한다? 칼로리 버닝도 안 돼요. 약간 항상성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적응했다고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칼로리 버닝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좀 비슷한, 저랑 비슷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결심을 했어요. 불규칙성을 만들어야겠다. 나의 훈련에. 그래서 하루는 1000m를 빡세게 돌고 하루는 뭐 3000m를 좀 낭낭하게 돌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분 30초 패턴으로 1000m를 딱 돌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끝났을 때 진짜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시간을 딱 보면은 운동을 얼마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뭐 천천히 뭐 약간 쿨다운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고 갈까? 라고 하다가 꾸역꾸역 2000, 3000을 채우고 간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0만 딱 집중해서 한 다음에 딱 출수를 하면은 리커버리가 될 텐데 이거를 꼭 여기까지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날뿐만 아니고 그 다음날까지 체력에 영향이 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냐. 그러면 이거를... 다음날 쉬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하고 아. 그러니까 이틀에 할 거를 한 번에 모으고 하루 쉬고 그 하루는 뭐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패턴을 변화시켜야 돼요. 일단은. 네. 저도 좀 집착을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량이나 운동 시간 이런 걸 채우겠다는 집착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착 때문에 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집착의 원흉이 뭔지 아세요? 네. 얘예요. 아...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네. 거예요. 이 링 채우는 거 이게 약간 집착의 근원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 하면은 더 신경 쓰인다.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차고 있으면은 아 이거 오늘 운동 다 못했는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가요. 수영이 올림픽 역사를 봐도 계속 기록이 빨라지잖아요. 네. 그 길목에 있는 가장 큰 발전이 시계였어요. 그 손에 잡는 시계 있죠. 네네네. 그거에 발달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영 기록이 많이 좋아지는 계기가 첫 번째 계기가 시계인 것처럼 네네.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뭐 많잖아요. 네네. 이게 있으면서 이걸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시계가 없는 수영장하고 네. 시계가 있는 수영장하고의 그 비교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수영장의 회원들이 수영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영만의 질문은 아니긴 하거든요. 예.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웨이트도 하고 수영을 하고 이거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들은 당연히 웨이트를 왜 하겠어요. 몸을 만들려고 예쁜 쉐입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근력 운동은 사실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당한 근력 운동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고중량 이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건강에 좀 관절이나 이런 데 안 좋더라고요. 부상도 잦고.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저희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다 보니까 미용 목적이라는 말인즉슨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바디가 아닌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예. 눈으로 봤을 때 좀 팔, 다리 좀 두꺼워지고 약간 대흉근이 이렇게 좀 발달되고 등도 이렇게 좀 갈라지고 좀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영이 굉장히 불리하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생활체육인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체력이 안 배요. 수영, 헬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간당간당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제가 이제 보통 수영은 웬만하면 주 5회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6시 수영을 간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12시에 취침을 하게 되면은 5시간 자는 거고,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이제 4시간, 3시간 이렇게 취침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패턴이면은 사실 5회 수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리가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주 3회 정도 웨이트를 추가한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리커버리 기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코치님이 보셨을 때 만약에 나는 굳이 그래도 이 두 개를 병행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리커버리를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리커버리라는 것 자체가 목적은 뭐냐면은 피로를 회복하고 더 높은 강도로 운동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리커버리는 뭐 주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 잠이에요. 제가 생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먹는 것보다 잠. 잠이 상당히 우리 건강에 중요한 요인인데 네. 잠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손실도 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결국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충분히 한데 저 같은 사람은 8시간 자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패턴을 운동한다면은 선수 때 했지만 지금 이 나이에 한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잠을 먼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네.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근력이 건강의 지표이긴 해요. 지표이긴 하지만은 네. 그 근력이 노화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화는 근력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그 근력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에서 네. 활성산소가 뭐 엄청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네. 이건 되게 안 좋은 모습만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한 운동을 해주는 거 있죠. 네. 그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얘기하면 충분한 잠과 영양을 섭취하면서 강한 운동을 할 때는 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근데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지금 생활 패턴에서는 상당히 제일 중요하게 빨리 변경을 해야 될 문제 있는 거죠. 나는 웨이트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싶다. 네. 그럼 그거를 뭐 월수금은 수영을 하고 네. 화목은 웨이트를 하는데 네. 수영 시간을 네. 이틀 정도는 새벽에 하든 아니 새벽에 안 하고 저녁 시간을 뒤로 미는데 네. 또 직장인들은 저녁 시간에 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새벽에 잡으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맞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무엇보다도 일단 잠을 먼저 하시는 게 잠 못 자면요 근력 운동에서 근력이 잘 안 생겨요.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치님 말씀은 이제 잠을 충분히 확보하라. 근데 이게 충분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본인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자고 싶다, 잠의 부족을 느낀다라는 생각은 최소한 안 들 정도로는 유지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 정도는 유지는 해야죠. 어디서 그런 얘기인데 누워서 3분인가요? 그 안에 잠드는 사람들은 다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며요. 아, 그래요? 예, 기절하는 거라며요. 아, 그래서 약간 뜨끔한 게 네. 요즘에 최근 들어서 헬스장 가야지 하면서 딴 마음 못 먹게 크레아틴 마시고 운동복 다 입고 그 상태로 소파에서 그렇죠. 그냥 잠든 게 지금 몇 번 돼요. 요 최근에 한 3-4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복 입고 있다가 다 벗고 옷 갈아입고 수영장 가거든요. 막. 웨이트장 가보면요 벤치프레스 하는 데 있죠. 네. 거기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깜짝 놀라고 자기가 안 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끝까지 안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있고 몸을 요즘에 관리를 잘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마 그게 살짝 압박감으로 와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네. 그게 또 새로운 압박감을 온다면은 그것도 일에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그렇죠. 그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내 일에 활력이 생긴다면은 뭐 그건 다른 얘기인 거죠. 네, 네. 예. 코치님이 엘리트 체육인들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마인드셋,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떤 일반 수영인들도 마스터즈 단계에 가면은 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수영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요즘에 몸 관리나 약간 운동에 대한 진짜 범국민적인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일상생활과 본인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율하는 게 건강하게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태일까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신분을 이용한 사심 채우기 그 질문 답변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잠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저병도 피니시 끝까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꼭 확보하시는데 네. 수영도 열심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